여러분 얘기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오늘은 또 좀 마음 좀 놓고 무식한 소리 좀 해보려고 무식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좀 영상을 찍게 됐어요. 요새 너무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라도 좀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그냥 무식하게 제 의견을 얘기 드리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뭐 이제 개인적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좀 고도비만이었어요. 뭐 제 옛날 친구들은 다 알겠죠.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가 한 110kg가 넘었었어요.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참고로 전 철학 자체가 살찐 거 자체가 제 잘못이기 때문에 그거 뺀 걸 뭐 영웅담으로 만들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럴 마음도 아예 없고요. 제가 좀 막 무릎이 아프고 좀 힘들어서 뺐는데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 운동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밸런스, 수면시간, 남성 호르몬, 뭐 또 약물 얘기로 들어가면 에페드린, 뭐 스테로이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복잡하면 뭘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살이 쪘어요. 살이 쪘는데 살 어떻게 빼요? 살 어떻게 빼냐면요. 칼로리는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다 빠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느끼신 감정 있죠? 야, 그걸 누가 몰라. 저 진짜 또 따분하네. 뻔하잖아, 임마. 그런 얘기 집어쳐. 이런 얘기 하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살을 빼려면 안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빠집니다. 오케이. 이 얘기에 화가 나시는 거 인정할게요. 자, 그런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살이 찐 게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키가 작은 거예요. 키가 더 크고 싶어요. 키가 어떻게 하든 더 클 수 있죠? 못 크죠. 못 커요. 뭐 어떤 의학 뭐 기법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키 작은 건 이미 못 커요. 제가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저는 키도 안 크고 살도 쪘으니까 엄마 아빠가 부자였으면 좋겠어.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살 빼려고 덜 먹고 운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면 안 먹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요. 요새 주변에 주식 얘기 진짜 많이 하대요. 뭐 이평선, 월봉, 일봉, 최저점, 2008년도 그래프 나오고, 뭐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뭐 시장의 예치금이 얼마고, 뭐 제가 모르는 단어들까지, 뭐, EPS, PBR, PER, 뭐, 주당 순 자산 막 되게 많은 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요. 저는 그런 거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전문가도 아니고, 무식해서. 그건 좋아요. 주식은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오르겠죠. 자,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주식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오를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리면 무조건 오른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판단하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아니란 뜻이 아닙니다. 저 몰라요. 전 주식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주식이 내려가면 무조건 오르는 건 법칙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아까 제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제 다이어트처럼 듣기는 싫지만 제가 안 먹고 운동하면 살이 빠지죠. 주식도 내려가면 당연히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이 대답이 자기한테 정말 받아들여진다. 나는 주식이 내려가면 다시 올라온다는데 확신한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사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살을 빼려면 안 먹고 운동을 하면, 덜 먹고 운동을 하면 살이 빠져요.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잖아요. 제가 거의 몇 킬로를 감량한 거예요. 제가 정말 한 50kg 정도 감량을 한 거거든요. 한 3년 정도 걸린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는 제가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고 믿었으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믿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식을 하고 싶으시면은 저처럼 믿음이 있냐고요. 주식이 빠졌으니까 다시 오를 거야. 빠졌으니까 옛날보다 더 오를 거야. 이 믿음이 저처럼 세면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걸 정하셔야 돼요. 저처럼 식단을 어떻게 짜고 운동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를 할 건지, 하나에 몰빵할 건지, 그냥 오늘 사서 그냥 잊어버릴 건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거를 좀 공고드리고 싶은 거예요. 되게 무식하죠, 여러분? 무식한 얘기인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알고 보면은 천재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답은 되게 가까운 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으면 다시 오르는 게 너무나도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당연히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오를 거라고 믿어요. 그 믿음은 있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자신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좀 약해서 그런지 옛날처럼 뭐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게 자신이 없듯이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부동산이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예요. 서울은 2015년도부터 올랐으니까 지금 거의 뭐 5년 6년째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동산 왜 올랐어요? 전 예전부터 부동산이 왜 올랐는지 강의 시간에 엄청 많이 얘기했거든요. 제가 거의 뽑는 게 이유야 뭐 될 수도 없이 많지만 저는 일단 제일 많이 뽑았던 게 공급 부족, 집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집이 부족해서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금리 이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집은 있어야 되는데 집은 없고 유동성이 도니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탄력성이 좋고 그 와중에 그걸 도와주는 게 금리였다는 거죠. 전세도 포함해서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 내려간다, 폭망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려요. 맞을 수도 있죠. 저는 다 존중한다니까요. 뭐 제 얘기에 태클 거시고 싶은 분들 알아요. 아니까 그냥 아니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저는 별 상관없어요. 뭐라고 하셔도 제가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해결됐어요? 집이 충분히 많이 지어졌나요? 여러분 원하는 집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집을 보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키펀시 옛날에 말씀드린 건데요. 집을 뭐 세를 구하러 가든 매매를 구하러 가든 집을 보러 가셨어요. 그 집이 비어 있어요? 미국처럼 미국은 집이 비어 미국은 집을 보러 갔을 때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못 내놔요. 그러니까 집이 비어 있으시냐고요. 사람 살고 있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사일까지 맞춰야죠. 그 당일날 맞춰야죠. 한국이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이 부족하거든요. 집이 부족하면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전세가가 올라요. 제가 모르게 집이 진짜 부족하면 떨어지겠죠, 뭐. 자, 그리고 유동성. 유동성은 해결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 유동성은 해결된 게 아니고요. 조금 공부를 해보세요. 죄송해요. 제가 다 설명드리기 너무 길어가지고 유동성은 정말 흘러 넘칠 거예요. 이대로 가면. 제 말이 맞다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금리도 뭐 할 말 없고요. 그럼 해결이 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저는 하는 거라고요.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단순하잖아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건데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계속 하겠다는 거고 부동산은 내려갔으면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확신이 약하니까 방법을 모르겠고 근데 저는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식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다 존중해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할지 전 뻔히 알아요. 뭐 기사에 뜬 거 있죠. 야 3기 시돈시 발표했대. 요새 재개발에서 빼서 지금 재개발에서 돈 빼가지고 주식에 넣고 있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바람과 현실에 대해서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욕먹을 각오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바람과 현실에 왜 괴리가 있는지 아세요? 그 괴리가 없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 괴리가 적은 사람들이 부자라고요. 인정 못 하시겠어요, 정말로? 내가 바라는 바와 현실의 괴리가 큰 사람은 거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이라 함은 본인이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해서 자신이 바라는 인생과 현실의 그 벽을 최대한 가깝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근본적인 것만 보세요. 여러분 주식에 대한 분석, 엄청난 분석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요. 부동산도 요새 분석이 남아 넘쳐요.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뉴스 봤다가 유튜브 봤다가 신문 봤다가 얘기 들었다가 제 얘기 들었다가 어떻게 결정하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결정이 돼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여러분 옆에 가정이 있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뭐 비교 분석하셨어요? 그냥 내 사람이다 싶으니까 같이 사시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애들 낳고 잘 사시잖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할 때 확답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확실한 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록 결과는 좋을 수가 있겠죠.
물론 동의를 못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제가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면 오늘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면 주변에 걱정되는 분들이 늘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제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욕하는 분 보나마나 또 있겠지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니까 진짜.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논리가 내가 믿음이 없고 원칙이 없으면 잘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옛날에 주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깔짝거리고 한 게 아니라 주식에 도전을 했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재테크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도전을 했는데 제가 머리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릇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되게 무서운 거라고 전 많이 알고 있어서 주식 쪽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투자를 배우고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랑 원리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버티면 되거든요. 버티면 돼요. 여러분 뭐 예전에 뭐 똑같다고 비교하는 건 아니고 지금 너무나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와중에 이 투자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요. 옛날에 뭐 에볼라나 사스나 뭐 메르스나 정말 그 옛날로 돌아가면 뭐 스페인 열병이나 흑사병이나 질병은 되게 많았어요. 책들을 찾아보면은 10년 동안 거의 10개? 막 1년에 하나꼴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우리 지금보다 의료기술도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 넘어갔죠. 이분도 대충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 저한테 하시는 분 계세요. 너 지금 멍청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죄송한데요. 잘 알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사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진짜 모르겠어요. 안다니까요. 아는데 전 테마 자체가 뭐예요? 투자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이 뭔 일이 발생했을 때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태도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무식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원리 원칙을 따져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부동산도 따져보시고 주식도 따져보시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생활에 대해서 따져보세요. 근데 단순화 시켰을 때 저는 더 결과가 좋았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는데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그냥 바로바로 판단하고 단순하게 판단하고 복귀한 다음에 반성해보고 고쳐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 도전하시는 분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다 잘 되면 좋잖아요. 사실 저한테 뭐 해코지 하시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사고 방법 부분을 조금 공유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원래 영상 계획이 없다가 셀프 등기가 있어서 셀프 등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 등기소가 안 들어가지네요.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